안녕하세요. 살까 팔까 TV 루돌프 인사드립니다. 정기준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2020년 12월 24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연말 분위기가 요즘 없죠. 경기도 좋지 않고 코로나19 때문에 더 분위기는 안 나는 것 같아서 오늘 루돌프로 한번 꾸며보고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멋진가요? 예쁜가요? 죄송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2월 24일 이 종목 살까 팔까 오늘 어떤 이슈 종목들이 나왔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종목 제넥신입니다. 오늘 장중에 많이 오르다가 좀 밀리는 것 같은데 어떤 이슈 때문에 선정되었는지 바로 한번 살까 팔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욱 센터장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 산타 모자를 쓰고 나오셨는데 이 산타보다는 이미지가 약간 스머프 이미지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스머프 요정이거든요. 네. 평상시에 이제 요정 같다는 소리 좀 들으시는지. 그런 소리는 들었지. 그러면은 스머프 중에서 어떤 캐릭터가 하고 싶으세요? 서프를 잘 몰라서 제가. 네. 그럼 그냥 똘똘이 스머프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잘 시켜주시는 걸로. 어울릴 것 같아요. 똘똘이 스머프님 오늘 제넥신 이슈 종목인데요. 제넥신 제가 봤더니 장중에 많이 올랐다가 하락했는데 왜 이런 동향이 나타났죠? 그래서 오늘 기술 이전 관련한 이슈가 하나 나왔죠. 재료로 좀 나왔다 보니까 무슨 기술 이전인가요? 이제 지금 면역 억제제 후구 물질 임상 일상 진행 중에 네네. 후구 물질에 대한 기술 이전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또 변동성이 좀 심화가 됐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좀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좀 투자 심리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상단에서 매물대 좀 맞고 좀 내려온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종목을 재료가 다 반영이 이미 되어 있는 건가요? 주가에 그 라이센스 이전 관련된 부분이? 저는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반영을 했다고 보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충분히 좀 더 미래 가치가 더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까 팔까? 저는 살까. 살까? 예, 살까? 드리겠습니다. 네. 살까? 언제 살까? 저는 뭐 지금도 사실 사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네.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네.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당장은 너무 많은 거를 반영을 해서 19만 원까지 올랐다가 어떻게 보면은 좀 분산 국면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주가가 좀 수렴할 것 같다는 또 의미도 담고 있으시겠네요. 뭐 제넥신 종목이란 자체가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종목 네. 자체가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은 또 아,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요인들을 또 반영해 보면 충분히 미래 가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좀 기대해 볼 만한 위치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살까 의견 잘 들어봤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나성민 팀장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아우, 깜찍한 안녕하세요. 머리띠를 또 반갑습니다. 하고 나오셨네요, 팀장님.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네. 어우, 참 귀여워요, 캐릭터가. 산타 아, 캐릭터가요. 네, 산타 네, 캐릭터.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내일 또 자녀분들한테 깜찍하게 네. 산타 오늘 해주시면, 산타복하고 예, 이제 선물 주기로 또 했습니다. 그래요. 자, 제넥신 지금 앞서서 조영 네. 센터장께서는 똘똘이 스머프께서는 제넥신에 대해서 매수, 그러니까 살까 의견을 주고 가셨어요. 오늘 나성민 팀장님 의견 어떠세요? 저도 살까 의견입니다. 아하. 일단은 네. 뭐 기술 이전 뉴스가 나왔는데 한 1.7조 정도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기술적으로도 쌍바닥 패턴을 좀 만드는 것 같고요. 물론 좀 아쉬운 점은 오늘 전반적으로 강한 뭐 모습을 보이다가 차익 매물, 이식 매물들이 나오면서 장중에 좀 빠지긴 했지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들 매수세가 여전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기관 입장에서도 지금 바이오주를 전부 다 비울 수는 없거든요. 바이오를 일정 부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최근에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치료제 관련주들이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는 뭐 백신이나 치료제 말고 기존의 파이프라인 가치를 좀 보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시국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기관 입장에서는 종목별로 좀 똘똘한 것들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수급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보면 기사 좀 보여드렸는데 오늘이죠. 오늘 네네네. 기관에서 꽤 샀어요. 네네. 네.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기관에서 좀 사주는 모습이고 아무튼 그런 동향도 나타나고 있네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밸류 측면에서 지금 네. 다소 밸류가 높다고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 일단 시총 대비해서는 뭐 파이프라인 가치가 그렇게 시총이 높지는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뭐 물론 미래 가치입니다. 네. 앞으로 파이프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임상을 거치면서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렇다면 임상이 진행되면서 파이프라인 가치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크게 뭐 밸류적으로도 부담스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역시 살가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네, 살가견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제가 정리할 거 없이 두 분 모두 살가기 때문에 제넥 씨는 살가 의견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번 만나볼 종목은 NEW입니다. New NEW. 오늘 9.7%가 상승을 했었는데 왜 또 잘 안 움직이던 그렇게 급등 안 했던 종목인데 어제 오늘 강합니다. 이렇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김진웅 선임연구원 나와서 한번 살까 팔까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스머프 보셨는지 궁금한데 스머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도 잘 못 아, 봤어요. 그래요? 스머프를 못 보셨구나. 아무튼 거기에 어떤 캐릭터 중에서 힘찬이라는 캐릭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좀 그런 이미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게 NEW라고 사명을 해야지 되나요? 아니면은 New라고 읽어야지 되나요? 사명은? 정확하게는 이제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이긴 한데 그러면은 NEW라고 네. 읽으면은 더 맞을 것 같은데. 그쵸. 네, 그런가요? 뭐 하는 회사죠? 일단 영화 배급이랑 뭐 컨텐츠 사업을 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 이제 영화 보기 전에 시작 화면에 네. NEW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이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에서 배급하는 그쵸. 영화다. 예. 보시면 되겠네요. 상당히 많은데요, 그 영화들이. 그쵸. 인기가 꽤 많고 네. 그래서 좀 상위권에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었는데 왜 오늘 많이 올랐었죠? 일단은 뭐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이제 내년에 드라마 5편 그리고 영화 7편 이제 새롭게 신작으로 출시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실적 기대가 되는 부분이 제일 컸고요.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고 그에 따라서 지금 기관 매수세가 최근에 연달아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실적 때문에 오늘 오른 거다. 실적 전망이 좋아서. 네, 그래서 그에 대비해서 아하. 또 최근에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관련주들이 하락폭이 좀 나오다 보니까 반대로 오히려 좀 저평가에 있던 컨택트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듭니다. 아, 오늘 그러니까 참 좋은 여행부터 이제 컨택트와 관련 백신 네.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컨택트 관련주들 오르면서 또 오른 측면이 있고 그리고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많기 때문에 올랐다. 그러면은 혹시 살까 의견이신가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살까라고 제시하겠습니다. 네, 살까 의견. 자, 우리가 이제 사실 댓글이 좀 네. 좋게 달리거나 싫어요도 많이 나올 수 있고 안 좋은 댓글도 많이 달릴 수가 있어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팔가 의견을 드렸을 때 좀 안 좋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예. 살가 의견이신 거죠? 그렇죠. 뭐 주가 자체가 뭐 주봉이나 월봉상 보더라도 충분히 기간 가격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뭐 성장 모멘텀 관련해서는 오히려 지금 더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 사도 될까요? 예, 지금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한 차례 눌릴 수는 있으나 매수 적기라고 판단이 들고요. 여유 있게 좀 분할 매수한다 했을 때는 뭐 내년 가져가기에는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당장 뭐 조정을 조금 받고 갈 수도 있어서 안 받고 갈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렇다면은 가던 어쨌든 간에 조정을 받을 수 있고 그냥 갈 수도 있으니까 좀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고 네, 말씀을 주신 맞습니다. 것 같아요. 어쨌거나 살가 의견입니다. 예, 살가 제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조영욱 센터장님, 똘똘이 스머프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살까요, 팔까요? 저는 아쉽게도 팔까. 아하, 팔까요? 팔까요? 왜 팔까라고 생각하시죠? 우선 올해 좀 개선된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때 이제 상영관 사업을 좀 물적 분할했던 부분이랑 해외 판권에 대한 선판매 관련한 부분이 좀 이례적인 일회성 요인이 있었다.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뭐 사실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이 영화관 상영 배급 관련한 불확실성인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극장 개봉을 안 하게 되면 투자금에 대한 회수는 좀 보장할 수 있지만 사실 추가 수익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하게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OTT 계약이 뭐 그렇게 좋다라고만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부담스러운 좀 위치도 맞습니다. 지금 5년간 계단식 하락 패턴을 좀 이어오고 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를 좀 돌리려면 뭔가 더 큰 모멘텀이 좀 주어져야 추세를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까 의견. 네, 맞습니다. 두 분이 의견이 엇갈리세요. 자, 그러면 잠깐 우리 김진웅 선임연구원도 같이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일로 붙여서 같이 한번 잠깐 앉으시고 같이 네. 좀 앉아봐 주시고요. 살짝 앉아봐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팔까 살까? 올라 있을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지금 살까 의견을 주셨잖아요. 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저는 오른다에 베팅하겠습니다. 오른다. 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오른다.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 이거는 사실 단기적인 주가 방향성은 거의 뭐 도박으로 찍기랑 같지요. 수요일 날 올라 있을지 내려가 있을지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까 의견을 주신 선임연구원님께서는 올라 있을 거다 수요일 날. 예. 자, 그럼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저는 수요일까지는 좀 짧은 것 같고 한 일주일 뒤에 아니요, 수요일까지. 수요일까지면 저는 지금 가격보다 좀 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떨어져 있을 것 같다. 수요일까지면. 자, 내기 걸자고요. 두 분에서. 뭘로 할까요? 우리 뭐 좀 너무 무거운 거 말고 그냥 가벼운 걸로 하나씩 어떨까요? 뭐가 좋겠어요? 내기. 두 분이서. 수요일 날 점심 식사. 그러면 목요일 점심 내기. 네. 네네. 동의하세요? 목요일 네. 점심? 네. 드셔야지 돼요. 목요일에 네. 점심. 네. 맛있는 거로 시켜서 드셔야지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수요일 방송에서 NEW 주가가 내렸는지 떨어졌는지 한번 꼭 우리 확인해보고 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근데 개장하는 거죠? 네. 수요일은? 네. 자, 알겠습니다. 두 분 들어가 주시고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날 NEW 주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지 돼요. 두 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안정을 찾으면 영화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뿐만 아니고 지금 실제로 우리가 영화 산업에서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는 또 한류와 더불어서 이 성장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내년에 1분기 중에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조영우 센터장님의 그 팔가 의견도 상당히 설득력 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이례적인 이익 부분이나 이런 게 너무 단기에 반영이 되면은 또 당장 주가는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년 성장 가치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린다면 살까 의견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의 가장 중요할 법한 종목인데 삼성전자요. 대한민국 증시의 중심 삼성전자입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올라갔을 때 그냥 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투자자들은 별로 안 달가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른 종목들은 별로 안 좋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쨌거나 삼성전자를 좀 중장기로 보유한 투자자분들께서는 오늘 상당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올랐고 앞으로 살가를 해야 될지 팔가를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성민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삼성전자 오늘 많이 올랐어요. 오늘 네.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뭐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네. 번째는 그 미국의 인텔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네, 주로 인텔은 이제 주로 제품을 CPU를 만들죠. 네, 뭐 컴퓨터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CPU를 만드는데 잠깐만요. 네,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CPU가 심장인가요? 두뇌인가요? 두뇌죠? 두뇌 역할을 한다고 봐야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모바일 기기나 저런 컴퓨터에서 심장 역할은 누가 하죠? 심장. 질문이 좀 짓궂나요? 아니 궁금해서 진짜 이게 머리는 사실 메모리 반도체라고 해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메모리나 이제 메모리는 저장을 네. 하는 거고 이거를 처리하고 연산하는 거는 CPU이기 때문에 네, 뭐 조금 뭐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뭐 심장이자 머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파워 서플라이가 좀 심장 정도지 않을까요? 저는 네, 그렇죠. 배터리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어쨌거나 심장 역할을 하는 인텔하고 오늘 삼성전자하고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예, 인텔에서 CPU를 이제 주로 생산을 하는데 다른 뭐 반도체 비메모리 같은 것들은 주로 이제 위탁 생산을 합니다. 네. 인텔도. 그런데 CPU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음, 이것마저도 지금 위탁 생산을 맡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인텔이 CPU 생산마저도 위탁 생산을 네,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CPU마저도 지금 파운드리 업체에게 맡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인텔이 미세 공정에 좀 실패를 한 좀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경쟁사 대비해서 미세 공정이 좀 늦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세 공정에 좀 경쟁력이 있는 TSMC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쪽으로 물량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능성에 대한 그러니까는 인텔도 뭐 설계는 잘 하는데 뭐 세계 최강이겠지만 그쪽에서는 설계는 잘하는데 이제 생산이 이제 문제가 된 미세 거죠. 공정에 있어서 오히려 대만의 TSMC나 네네. 한국의 삼성전자나 이런 네네. 쪽이 더 잘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어떤가. 지금 이제 2021년 실적까지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현실화 된다면은 몇 년 정도 실적이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요거까지 반영이 된다라면 물론 요거를 만약에 이제 인텔에서 주는 물량을 삼성이 가지고 오면
바로 내년에 생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도 파운드리 지금 가동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산 여력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주로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 공장이 미국의 오스틴 쪽에 있는데 그쪽에 부지를 또 추가적으로 또 매입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투자를 더해서 공장을 세우고 시운전까지 해도 빨라야 내후년 연말께나 아니면 2013년, 23년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지금 반영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다만 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PER 자체는 조금 높게 형성돼서 갈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직은 좀 먼 얘기긴 한데 네. 실제로 우리 나성민 팀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인텔에서 물량을 줄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미세 공정은 사실 TSMC가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인텔 내부적으로도 삼성전자 쪽보다는 TSMC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TSMC도 지금 여력이 없습니다. 생산할 여력이 없고 추가적으로 투자한 것들도 지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 향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쪽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저는 한 60에서 한 70% 정도는 삼성전자 쪽이 일부 100% 아니더라도 일부 물량은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TSMC가 속한 각권 지수가 어떻게 보면 코스피 지수하고 좀 비슷한데 지금 우선은 TSMC 쪽이 좀 더 유리하다는 얘기고요. 네네네. 그렇지만은 뭐 몰빵으로 가진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벤더를 있습니다. 하나로 솔 벤더로 두기는 사실 인텔 쪽에서도 부담스럽고요. 네. 그러면 삼성이 지금 미세 공정 계획들 플랜들을 보면은 사실은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한 25년에서 한 26년 정도 되면 TSMC 정도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걸로 지금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지금 주가가 오늘 이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이 모멘텀을 타고서 정체되어 있던 추세를 다시 살리면서 강하게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역시 이거는 좀 단기 이벤트성으로 끝나고 좀 구체화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서 오히려 지금은 다소 좀 고점 신호로 봐야지 될까요? 저는 단기적인 고점 신호다 이렇게 아하.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고 중장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차익 매물이 나오기 딱 좋은 그런 구간이다. 오히려 이것을 빌미로 좀 한동안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본격적인 조정이라면 어느 선까지 좀 조정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5월까지 주식을 사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특별 배당까지 해서 1,600원에서 한 1,700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주당. 네. 그래서 오늘은 아니지만 어제 72,000원 정도 어제 그 가격으로 보면 한 2.7%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배당을 보고 월요일까지는 조금 더 들어올 가능성은 좀 있고요. 하지만 지금 가격은 사실 내년 3분기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지금 내년 3분기까지 만약에 반영을 한다면 실제로 PER 수준이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15배 정도 네, 되지 네, 않을까 그 정도 추정이 된다고 되는데 그 15배의 PER은 좀 과하다. 역사적으로 봤을 거죠. 때도 네. 삼성전자 가장 큰 PER, 그러니까 가장 높았을 때 PER이 한 16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추가 반등이 나오긴 좀 무리다, 어렵다라고 보고요. 한 7만 원 초반까지 다시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4분기 실적과 내년 1분기 실적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은 필요하다. 가격 조정도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1월에 발표하는 올해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라면은 모를까?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아직은 뭐 뚜렷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사실 알 수는 없는데 약간 추정을 해보면 D램 가격이 올해 2분기가 가장 높았고 이제 3분기부터 계속 하향 추세였기 때문에 사실
4분기 실적도 3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빠졌을 거라고 예측이 좀 되고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면은 전분기 대비해서 한 15% 내외 꺾였다라고 하면은 좀 선방했다. 이렇게 보고 안 좋은 케이스는 마이너스 한 29% 정도 빠졌다라고 하면은 좀 타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뭐 리레이팅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리레이팅이 되거나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지금을 빌미로 해서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네. 그렇다면 7만 원 선까지는 좀 밀리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뭐 단기적으로는 밀리진 않지만 일단 가격과 기간 조정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간 조정이 오히려 나타날 수 있다. 인텔 이슈를 빌미로 네, 해서요. 네, 네. 그렇다면은 팔가 의견이신 거죠? 네, 팔가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바로 김진웅 선임연구원 의견 부탁드립니다. 자, 삼성전자 사실 우리가 다루기가 그렇게 가벼울 종목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 인텔 모멘텀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올랐는데 그럼 인텔 모멘텀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상승을 예상하시나요? 하락을 예상하시나요? 인텔 모멘텀을 제외하고서 생각합니다. 제외하고 저는 살가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아, 제외를 하더라도 네. 살까 의견이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어쨌든 국내 증시 1위 기업이라는 걸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 네, 뭐 어떤 1위 기업, 어떤 측면의 1위 일단 기업을 코스피 말씀하시나요?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는. 네. 네. 근데 오늘 중요했던 부분이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제 2,80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자, 매수 주체가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개별적으로 최근에 이거래일 연속 기관이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워낙 좀 좋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꺾이기는 좀 쉽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는 아마 다음 달까지는 그래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네요. 기관이 어제 오늘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인텔 이슈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한 거는 개인이고 또 외국인이 사서 들어오는 건데 자, 그렇다면 당연히 살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살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당장 사도 될까요? 어렵죠, 이건. 당장은 조금 쉽진 않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약간 윗꼬리를 달긴 했는데 언제 살까요, 그럼? 저는 다음 주는 좀 지켜보고요. 다음 주는 지켜보고. 네. 1월 달부터 조금 눌릴 때 매수하는 게 좀 어떨까? 1월 달부터. 네. 1월 달부터 살가 의견입니다. 네, 그럼 1월 초부터 한 주 정도 보내주고. 그렇죠. 배당은 받고 갈까요? 받지 말고 갈까요? 굳이 배당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주주환원 정책 때문에 올해 뭐 예상하는 거 배당 수익률 한 3%대는 예상하고 있지만 뭐 오히려 배당 수익률보다 주가 레벨업하는 수익률이 더 기대가 된다 하면은 오히려 싸게 사는 구간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럼 배당 락하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노리는 투자자도 있긴 있겠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 다음 주는 일단은 좀 혼돈스러울 수 있으니까 지켜보고 예, 예. 1월 달에 기회 봐서 살까? 네, 맞습니다. 의견. 네. 자,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또 갈려요, 의견이요. 의견이 또 갈리면은 저는 판단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도 아니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의견을 이렇게 주시고 저한테 결정을 떠넘기고 가시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네요. 박사님, 그러니까 우리 나성민 팀장님께서 말씀 주신 팔가 의견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밸류가 좀 과대해지고 있다는 건데, 그리고 또 우리 김진웅 선임연구원의 살가 의견도
시장 트렌드 차원에서는 역시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려워요. 자,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 시장의 적당한 밸류가 없어지지 않을까. 언제까지? 좀 랠리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까지 자산시장의 대표적인 주식시장이 좀 풍만한 모습이 유지되는 동안 어떤 업종이든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밸류에이션들, 그러니까 적당한 PER의 기준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거는 뉴욕 증시에서 먼저 짙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좀 적당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는 조심해야지 된다라는 약간 이런 공식들이 많이 깨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뉴욕 증시에 비해서 한국 주식 시장은 수급이 많이 안 들어왔거든요, 아직은. 특히 우리 환율 동향을 보게 되면은 환율 동향 대비해서는 원화 가치가 많이 올라간 것 대비해서는 정말 유입이 많이 안 된 상태예요. 이런 차원에서 만약에 시장이 올라가야지 되는 거라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야지 되는 이유가 타당치 않지만 전체적인 시장이 한국 주식시장, 국내 주식시장이 코스피가 올라가야지 되는 거라면 시가총액 25% 절대 비중 4분의 1, 국내 주식시장이 4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필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을 따져봤을 때 단기적인 이 인텔 모멘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적정 PER 수준을 올려서 그거를 뚫어줄 수 있는 모멘텀도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살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휴입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기분이 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좀 행복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면은 또 그 자체로 행복한 성탄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은 다음 주에 우리 다 같이 이슈 종목 분석, 이슈 종목 살까 팔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루돌프 정규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